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베 총리가 재임 중에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나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시점에서 바꿀 수 있다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안 바꿀 경우에 그러한 아베 총리하의 정권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것이 지금부터 외교부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교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기술이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죠. 그런데 또 쿠바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을 보좌했던 갈브레이스는 외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파국적인 것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하자면 unpalatable하고 disastrous 사이에 결정하는 거다 했으니까 저는 이것을 항상 외교를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어깨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라도 취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정책을 계속 취함으로써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건 한일 관계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외교 사안에서 저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 즉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 범죄이고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문제다. 과거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그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그래서 장래의 일본은 어떠한 일본이 되겠느냐 하는 걸 국제사회에 답을 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일 간의 문제로만 몰아갈 때 우리가 이걸 대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주 국감에 갔더니 일부 지역에서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막식에 동포사회의 비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일본 총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림비 제막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기림비 건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그건 결국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일본의 총영사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은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일본을 비판하고 위안부 기림비를 만들도록 우리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 국내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라든지 국제 무대에서 또는 미국에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총영사가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런 미국 사회 여론, 국제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저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어서 또 여성가족부 장관도 곧 이어서 지난주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가 2011년 8월 달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 해갖고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2차례 공문을 보냈죠. 예. 일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이것이 헌재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을 해소할 의무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일본 측에 취한 조치가 법적인 문서를 보내느냐 하는 횟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계속 헌재의 그런 결정을 행정부가 감안해가지고 이제 일본 측에다가 전달하고 또 계속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여튼 현 아베 정부의 아베 정권의 그러한 성격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성격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중남미 쪽 국감을 갔다가 본 건데 우리가 지금 TPP에 참여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여러 군데 그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그 어떤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그때도 예. 말씀드렸는데 TPP에 가입을 하려면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다른 가입국들이 룰을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룰 메이킹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지금 칠레는 우리에게 기존의 한 칠레 FTA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즉 농산물을 많이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그것을 하자고 우리한테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데 칠레가 최근에 우리의 TPP 가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즉 앞으로 우리가 TPP 가입을 하는 데 있어 한 칠레 FTA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한 메르코스루가 이제 더 이상 그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르코스루는 일본과 EU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있어서 EPA가 될 수도 있고 FTA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양자 관계 FTA는 참 잘해왔는데 이런 지역 차원의 FTA 외교부에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외교부가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 차원의 FTA도 우리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새로운 국제적 무역 질서에 우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FTA는 그 지역적, 소지역적 그런 그런 분야로 확대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런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예,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운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